2박 3일 야쿠시마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비인 건 미리 알았지만 그래도 역시 아쉬운 날씨예요. 제가 일본에서 지방여행을 할 때면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로컬 커피우유 마시기인데요. 카고시마 지역 어디서든 이 데리라는 브랜드의 유제품을 볼 수 있어요. 비바람이 강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시라타니 운수익교는 포기하기로 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한 번 더 오라는 계시라고 생각하려고요. 반납해야 할 등산 장비들을 챙겨 들고 체크아웃을 하러 내려가요. 2박 3일을 대여하고서 고작 하루밖에 사용을 못한 건 조금 아쉽네요. 체크아웃 후에 달려간 곳은 바로 야쿠시마 자연관. 비 때문에 급하게 다른 관광지들을 검색해보니 여기가 야쿠시마에서 유일한 실내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입관료는 성인 600엔. 섬이라서 사실 캐시리스에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웬만한 결제 방법은 다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조몬스기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인데요. 이걸 보면 조몬스기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지금 앵글이 좀 그렇죠? 벌채에 사용되었다는 이 도구. 요즘 시대의 성인 남자에게도 꽤나 무거운 듯해요. 드는 것 자체도 버겁다 하더라고요. 토로코길에서 보면 옆이 절벽처럼 느껴지는 험한 구간도 있었는데 그런 내리막길을 저렇게 나무 위에 서서 이동하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야쿠시마의 삼나무로 만든 오브제라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주면 유리 구슬들이 하나둘 위로 올라가서 나무 레일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뭐라고 푹 빠져들어서는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네요. 야쿠시마지도 되게 사랑한다 여기. 이곳 자연관 덕분에 오전 시간을 어찌저찌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 하얀 알갱이가 느껴지시나요? 5월인데 비와 우박 사이에 무언가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의 점심은 야쿠동이라는 이름의 우동 가게입니다. 명물 날치튀김과의 세트 메뉴가 있지만 어제의 경험상 날치가 제 취향은 아니었던지라 패스했습니다. 역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토핑은 새우튀김이죠. 밥을 함께 먹고 싶어서 세트 메뉴를 보는데 저는 선택지를 많이 주면 오히려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날씨가 흐려서 아쉽지만 일단은 오션뷰.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이 가게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뷰거든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실내 구경을 하는데 사방이 온통 나무나무합니다. 나무 많은 동네 아니랄까봐 나무 플렉스 제대로 하는 인테리어죠.
새우튀김 2조각에 정체불명의 생선 살코기. 야쿠시마 우동이 특별한지까진 잘 모르겠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카레 빼고요. 우동 가게 앞에 작은 정원도 살짝 구경해보고요. 그림 같은 바닷가 풍경이 날씨만 아니었다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도중에 회차를 했던지라 이 부분을 빼야 할까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키겐스기라는 삼나무를 보러 갈 생각이었어요. 이 섬에 키가루니를 좀 믿으면 안 되는 건가? 키가루니 22km였어. 거기 키가루니라는 멘트가 써 있었어요? 야쿠스게 중에 가장 키가루니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돼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 키겐스기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트레킹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혹은 어린이 동반에 추천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루니의 의미는 거리가 가깝다는 것보단 자동차로 편하게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니 꼭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아, 이게 줄어드는 길인가? 확 줄었네. 엄마야. 이게 붙었네. 다른 차가 없길 바래. 어떡해. 엄마야. 와, 길이다. 멀쩡한 길이다. 친구가 고생하는 와중에 계속 촬영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영상으로는 남기지 못했는데요. 산으로 들어갈수록 좁은 외길 구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시내버스나 승합차랑 마주치면 정말 심장이 덜컹 하는데 삼남은 어제 많이 봤으니까 라고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그렇게 겁 많은 장롱 면허와 초보 운전은 잘 돌렸습니다. 아침에 날씨는 어디 가고 파란 하늘에 햇살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첫날 보았던 오코노타키 말고 또 다른 야쿠시마의 폭포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곳 류진노 타키. 용신의 폭포라니 왠지 멋있는 네이밍이지만 근데 좀 멀리에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멀리 있는 폭포를 보는데요. 오코노타키처럼 가까이에는 갈 수 없는 방식이라 조금 아쉽기도 해요. 이 폭포는 그닥 인기가 없는 지역인지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덕분에 폭포의 힘찬 물소리에 오롯이 둘러싸여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전망대가 아니라서 오래 머물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폭포를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주차장도 널찍하고 또 바다 전망대도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도 마지막 날엔 원하던 뷰의 의미를 봤네요. 폭포 보러 가는 길 입구에 작은 매점이 하나 있는데요. 목도 축일 겸 지역 한정 음료수를 골라봅니다. 두 번째 목적지 센피로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 왼쪽에 위치한 거대한 화강암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양팔을 가득 벌렸을 때의 넓이를 이치히로라고 하는데요. 저 화강암이 1000명의 사람이 팔을 벌려 손을 잡았을 때의 크기만큼 크다는 의미로 폭포 이름을 센피로라고 짓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야쿠시마의 자연을 사랑했다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센피로의 폭포 이름을 따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발음은 다르지만 센피로와 치히로는 동일한 한자를 쓰거든요. 어느 일본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라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방문일화가 워낙 많은 섬이라서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제가 한덩치 하는데요. 이렇게 바람에 밀려보는 경험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볼까요? 렌터카 회사가 공항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 송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였던 야쿠시마에 드디어 왔다 싶었는데 벌써 돌아가는 날이라니. 아직 골드니크 여행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역시 떠나기 아쉽네요. 아직 다 만나보지는 못한 야쿠시마의 자연들. 특히 신기했던 이 토후 위안은 정말 두부 썰어 놓은 것 같죠? 뭐랄까 공항보다는 시골 버스터미널 느낌이 나죠? 얼결에 줄을 서버린 상태라 결국 기념품점은 보지 못했네요.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니 비행기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히도 저희가 예약한 항공편 바로 앞 비행기에 잔여 좌석이 있다면서 옮겨주셨어요. 하마터면 더 많이 기다릴 뻔했죠? 遅れております鹿児島行き4971便をご利用のお客様にご案内いたします。この飛行機は気流の影響で強い揺れが続くと予想されます。安全飛行には問題ございませんが、その間お席をお立ちいただけない場合が。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네요. 강풍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조용한 비행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된다는 공항의 조격탕인데요. 공항에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쿄에서는 정찰제 버스가 많아서 그동안 앞문을 승차하는 게 익숙했는데요. 지방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뒷문으로 승차하고 또 정리권도 오랜만에 뽑아주면 아 맞다 여기 일본이었지 싶어서 괜히 즐겁더라고요. 요즘은 지방도 점점 교통카드가 지원되는 추세인데 현지 분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면서도 바뀌어가는 버스 문화가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점심에 먹은 우동이 마지막 식사였던지라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가능한 선택지는 이자카야 뿐이네요. 마음이 급해서 구글 평점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지방은 술집마저도 영업시간이 짧게 일수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고시마 지역은 닭 사시미가 지역 명물로 유명한데요. 삶아도 튀겨도 맛있는 닭고기이지만 생으로 먹는 건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